손흥민은 최고 수준의 선수이지만 케인이 없어 길을 잃은 듯 보였다. BBC 스포츠의 축구 해설 가레스 쿡스는 케인이 없이 치렀던 지난 토트넘의 연패 경기에서 손흥민은 케인이 없이는 평가절하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더 부트룸은 자신들의 의견으로 손흥민이 자신의 파트너가 없어 이전과 같은 실력을 보이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는 과거에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할 때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최근의 패배에서는 더 나은 지원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 말에 동의가 되는 것이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린 것은 물론 케인의 부상 결장이 이어지던 지난 시즌들의 모든 경기에서 토트넘 멱살 잡고 끌어올려 순위 유지시킨 것이 과연 누구였는지를 망각하는 것이죠. 이는 영국 선수가 더 우월하다고 믿는 특유의 축봉근성의 단기적 관점을 가진 영국 선수 출신 해설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잘하면 케인 덕분이고 케인이 잘하면 당연히 잘하는 거고 그런 것이죠. 달라진 것은 케인이 있고 없고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부분들인 것인데요. 손흥민의 강점을 살리는 포체티노의 축구는 이제 없고 케인을 중심으로 손흥민 선수의 공간 침투 원샷만을 노리는 무리뉴의 전술이 그러하고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폼 좋았던 과거의 델레알리, 가끔은 상대 진영을 금이 가게 하는 크랙 역할을 해주는 모우라, 강력한 포스트 플레이로 흥민이에게 공간을 부여했던 페르난도 요렌테와 같은 선수들이 지금은 다들 헐렁해졌거나 떠나버린 상황인 것을 먼저 감안해야죠. 부트룸의 의견처럼 지금 손흥민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팀 공격 수준 자체가 하락한 것이며 케인이 없으면 손흥민이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의 서포트 자체가 빈약해졌기 때문인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케인이 올린 수많은 올 시즌 도움들, 그 순간에 마지막 패스를 받은 선수가 손흥민이 아니라 베르바인이나 기타 등등이었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손흥민 선수만큼 결정력을 가진 선수가 토트넘에 있습니까? 공간에 때려두면 알아서 해결하는 선수 없이 케인이 도움을 그렇게 올릴 수 있다고는 상상도 안 되는 현재 토트넘의 공격진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케인 역시도 손흥민 없이 고립되면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는 배트맨과 로빈에서 로빈이 아니고 케인도 마찬가지로 배트맨이나 로빈이 아닌 것이죠. 손흥민과 케인은 그저 동등한 파트너인 것입니다. 오늘 경기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냥 소위 말하는 개싸움이었습니다. 120분간의 혈투인 것은 물론이고 스코어가 5대4였으며 여기에 양팀이 이 경기에서 기록한 슛은 무려 46개였습니다. 얼핏 보면 양팀의 공격 수준이 매우 훌륭하여 나온 기록인 것 같으나 실상은 두 팀 모두 수비진들의 수준이 참담한 결과라 봐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결국 에이스 손흥민 선수는 이런 개싸움의 희생자였으며 무리뉴 감독의 말처럼 끔찍한 실수들과 실수들의 연속인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사실상 3.8도움을 기록했는데요. 이 도움과 이 기점으로 맹활약했지만 아무리 위대한 선수라도 이따위 수비력의 팀을 이끌고 승리하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보는 내내 손흥민 선수가 지쳐 보여 짠하면서도 토트넘 수비진들의 어이없는 실수들을 보고 있자면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수준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경기 스타일을 보여주었는데요. 뒷공간을 파고 들어봤자 케인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확실한 패스를 넣어줄 선수가 없기에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보다는 간만에 보여준 현란한 드리블과 위력적인 킥으로 플레이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이것이 무리뉴의 전술적 지시였는지 케인의 공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몰라도 분명 효과적인 경기를 보여주었죠. 말 그대로 팀의 모든 득점의 기점이 된 에이스였습니다. 특히나 경기 후반 극적인 케인의 동점골을 도운 환상적인 크로스에 대해 현지에서는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익스프레스의 기사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 에스턴 빌라의 캡틴이자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인 잭 그릴리시는 손흥민의 크로스에 대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손흥민의 크로스는 정말 대박 사건이었다라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훌륭한 크로스에 대해 박수를 치는 이모지와 우는 얼굴을 넣고 에버튼의 홈구장 구디슨 파크에서의 손흥민의 활약을 칭찬하였다고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릴리시 역시 올 시즌 22경기 출전에 7골 12도움으로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에 최고 수준의 선수 눈에도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는 아름다웠다는 것이겠죠. 영국의 풋볼 런던은 이런 손흥민 선수에게 팀 내 최고 평점인 8점을 부여하면서 에버튼 골키퍼 올슨의 눈부신 세이브로 골을 놓쳤지만 산체스의 2골을 도우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해냈고 종료 몇 분 전 완벽한 크로스로 케인을 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분명 팀의 패배는
감독을 비롯 모든 선수들과 스태프들의 책임인 것이 맞지만 진짜 이럴 때 영화 해바라기의 대사가 절로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흥민이 형은 나가 있어. BBC 또한 손흥민 선수에게 팀 내 최고 평점인 5.76점을 부여하였는데 팀의 패배로 전반적으로 낮은 평점이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능력은 인정받은 셈이죠. 더 붙으름은 토트넘의 팬들이 에버튼전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있었던 마법의 순간에 놀랐다고 하는데요. 기사는 후반 3대3의 스코어에서 에버튼이 다시 앞서 나갔는데 손흥민은 왼발 크로스로 절대적인 마법의 순간을 만들어냈다 표현하면서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모아 전하고 있습니다. 손과 케인,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찾는 방식은 거의 텔레파시다. 손흥민의 믿을 수 없는 크로스는 스트라이커들의 꿈이다. 손흥민의 크로스는 훌륭했으며 놀라운 궤적이었다. 손흥민의 크로스는 믿기지 않아. 손흥민의 이 크로스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야 라는 등으로 패배감의 실망감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가 토트넘 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한 장면이 된 것인데요. 이런 와중에 토트넘과는 숙명의 지역 라이벌인 아스널 출신의 선수 마테오 귀엥두지 선수는 이런 손흥민 선수를 EPL 최고의 선수로 꼽아 아스널 팬들의 혈압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전한 스포츠렌스에 따르면 현재 분데스리가 헤르타 베를린으로 임대된 아스널의 미드필더 마테오 귀엥두지는 토트넘의 윙어 손흥민을 현재 영국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 지명했으며 그로 인해 아스널 팬들과의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는 현재 맨체스터 시티의 미드필더의 중심인 케빈 데브라이너와 함께 손흥민 선수를 최고의 선수로 꼽은 것이죠. 손흥민 선수에 대해 그는 팀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선수라고 평가했는데요. 수많은 아스널 팬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겠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손흥민 선수의 현재의 폼은 그야말로 리그 최고 수준임이 명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저나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 암울한 느낌이 드는데요. 120분간의 연장 혈투를 벌인 토트넘의 다음 경기가 바로 맨체스터 시티와의 일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2월 14일 새벽 2시 30분 경기이기에 얼마 쉬지도 못할 선수들의 체력 회복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그 상대가 현재 폼으로 놓고 본다면 지구상 모든 팀, 아니 어쩌면 외계인과부터도 이겨버릴 것 같은 실력과 상승세를 가진 맨체스터 시티 원정 경기이기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손흥민 선수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걱정되어 비록 이 경기에서 골이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한다 해도 아쉬워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짐작하건대 설 연휴를 맞이하는 한국의 많은 팬들에게 골 선물을 선사하고 새해 인사를 하고 싶었을 손흥민 선수였을 겁니다. 그의 고운 심성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어쩌면 골만큼 가치 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캡틴답게 팀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새해 선물은 이미 받은 바와 다름없다는 이야기를 그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